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스타일은 역시 상식을 중요시하는 그런 지도자상으로 보입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주한미군에 대해서 주한미군이 있어야 되는 그 정당성을 국방장관이라든지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설명을 할 때 상식적인 차원에서 대통령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해답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 방안을 마련해라라고 하는 지시를 미 합참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문제를 볼 때 매우 단순화시켜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문제를 북한을 군사 공격을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피해가 크다 이런 이야기를 밑에 참모들이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북핵 문제가 20년간 해결되고 있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러한 우려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우려를 김정은이 역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책을 보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하고 단호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만 자꾸 그 피해를 걱정할 게 아니고 저 김정은이에게도 그러한 어떤 이 군사 공격을 했을 때 오는 그 두려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미 국방성이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미 국방성이 그러한 군사 전략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군사 이 전략 폭격기를 이 38선 실제로 넘어까지 원산까지 그때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내가지고 그러한 군사적인 위협을 해야만이 소파에 앉아있는 김정은이가 협상에 나올 것이다. 이러한 아주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이제 이 책에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한미군 관련해서 주한미군에 대한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했을 때 매티서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한반도에서 제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랬더니 이 책에 보게 되는 매티서 장관이 주변 측근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국민학교 5학년 혹은 6학년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어떤 생각을 우리가 폐마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 출신이기 때문에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문제를 볼 때 비즈니스 딜이 성사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한 어떤 단순하고 굉장히 명쾌한 입장에서 이 군사 문제든 경제 문제를 바라보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무역 협정이 있습니다. 북미 자유 무역 협정, 나프타 협정이 있는데 그 협정을 당장 폐기 처분하겠다고 자기가 공약을 하고 백악관에 입성을 했습니다. 근데 백악관에 입성을 해보니까 아무도 밑에서 그 안을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지만 밑에 참모들이 볼 경우에는 그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과 생각의 견해가 조금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책을 보게 되면 아주 명쾌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폐기 처분하는 방안을 당장 가져와라.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밑에 이제 이 보좌관이 그 안을 만들어서 갑니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가졌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미 자유평화협정이 폐기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멕시코가 바로 미국이 제시한 조건에 맞게 이 미국 멕시코 무역 협정이 얼마 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일부인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자유무역 협정도 곧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을 볼 때 이 책 내용을 우리가 언론에 보도된 걸 볼 때 그것을 센세이션하게 볼 게 아니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무역 협정이라든지 북핵 문제라든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다루어 나가는 그런 정책 결정 스타일, 협상 스타일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단순함
단호함 이런 것들을 조금 중심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 북한이 말을 안 두고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계속 위협을 주고 있네.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가져와봐.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할지 말지는 결정해야 되는데 이 책은 말이죠. 제목 하나를 달아놓고 나머지를 막 부풀려서 트럼프 대통령을 폄하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의 언론 상황 같습니다.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의 가짜 언론들과 싸우고 있다고 하는데 화이팅입니다. 문재인은 지금 정직한 언론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직한 언론과 싸우고 있고 다 가짜 언론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그리고 또 무역 문제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미 FTA 서한을 몰래 치웠다. 네, 이 부분도 지금 이제 네. 그 진실 공방이 벌어졌죠. 그 책에 의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그 서한을 폐기하는 그런 이제 그 사인을 한 그 서한을 책상에 뒀는데 그 참모 누군가가 이 서한을 몰래 없애버렸고 트럼프 대통령이 심지어는 이 서한이 없어진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서한을 없앤 이제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정말 그 미국의 국익 또 한미 FTA 그 폐기가 가져올 그런 파장 이런 것들을 이제 염려를 해서 이런 뭐 편지를 없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단순히 이게 편지를 뭐 참모들이 치웠다 안 치웠다 이러한 것들로 볼 게 아니라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한미 FTA는 엄청난 이게 적자를 가져오는 FTA이고 미국의 국익에는 도움이 될 게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통령인 자신이 이 부분을 더 이상 이제 유지할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이러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이야기고요.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핵 문제도 지금은 외교적인 방법 북한과의 그런 뭐 외교적인 방법으로 협상의 자리에서 나와서 미국이 이제 북한과의 그런 뭐 소위 말하는 니고시에이션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미 이 책에 의하면은 미국은 그 선제 공격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명령에 의해서 다 좀 대안을 세워놓은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북한 문제를 우리가 볼 때 또는 그 미국이 한반도 이슈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외교적인 사안, 경제적인 이슈도 그렇고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이러한 부분은 협상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항을 고려해서 하겠지만은 만에 하나 그런 뭐 비핵화 협상이라든지 이런 한국에 대해서 그런 그 매듭이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 그 대표님께서도 미국 대통령이 여론가의 그 또 언론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셨고 이분이 사실 뭐 오늘도 어마어마한 뉴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뉴욕타임즈 그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예. 사설에서 정말 글쎄요. 저는 이제 이것도 진실이 밝혀질지 안 밝혀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언론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정부의 그 익명의 고위 관료에 의하면 뭐 전언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가 정부의 고위 관료들의 말을 인용을 하면 그 신뢰도가 높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도 정말 그런 시니어 오피서 고위 관료의 말을 이제 인용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정말 힐난하는 그런 좀 심각한 사설을 올렸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뭐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언론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면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다 대고 정말 익명의 고위 관료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밝혀내라. 정말 그렇게 밝히지 못할 경우에 언론의 도덕성이라든지 정말 이건 비겁한 행동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단호하게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혈질이고 비즈니스다운 그런 스타일로 알려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투명하고 또 그런 뭐 언론에 대해서 자신감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미국은 어쨌든 대통령제이고 의회가 견제한다고 하더라도 지도자의 의중이 중요하게 반영이 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문제에 있어서 한미 FTA 문제라든지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그런 이제 그 결단을 내릴지는 사실 이 책을 보고 우리가 좀 앞으로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예. 나는 레지스탕스다. 그래갖고 지금 NIT의 기고에서 고위 관료가 트럼프 정부 내에 숨어서 트럼프와 싸우겠다. 에이, 진짜 이런 관료가 있을까요? 저는 네, 정말.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뉴욕 타임스가
익명의 칼럼을 게재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신문을 보시게 되면은 칼럼을 쓸 때 반드시 기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쓰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설은 이름이 없지만은 이것은 뉴욕타임스에 이번에 실린 건 사설이 아니고 그 익명으로 이 쓰여진 칼럼이 되겠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그런 칼럼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뉴욕타임스가 익명으로 칼럼을 실은 적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엘살바도르에서 피난을 온 난민의 경우, 그 사람의 경우에는 실명으로 칼럼을 자기의 내용을 신문에 쓰면은 개인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익명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뉴욕타임스가 노골적으로 익명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칼럼을 실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의 분위기는 이것은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실명을 드러내놓고 정당하게 비판을 해야지 미국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익명의 그늘 뒤에 숨는다. 이것은 이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미국인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익명 칼럼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미국 정부는 두 개의 트랙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려고 하는 하나의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공포라는 그 책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인 공격을 감행을 하려고 한다면은 군부 쪽에서 상당히 조금 신중하게 해달라. 그런 하나의 내용이, 그런 하나의 움직임이 내부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익명의 칼럼은 그런 어떤 대통령과 참모들 사이의 의견 대립을 너무 과장돼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간혹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참모들의 의견이 합리적일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입장을 바꾼 경우가 여러 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합리적인 정책 결정자다, 대통령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지금 익명의 칼럼은 일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성이 없고 변덕스럽고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익명의 칼럼이 크게 그렇게 설득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익명의 또 칼럼이 또 특징인 것은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건 또 많다 그럽니다. 뭐냐면 규제를 풀고 경제를 살리고 네. 국방비를 늘리고 또 그런 거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제 상당히 이 칼럼에 역시 불만이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을 국민의 적이다, 모두 적이라고 이제 비난을 하고 또 인종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강경한 과거의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국 국내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급기야는 뉴욕 타임스라는 세계적인 신문이 익명의 칼럼을 싣는 그런 지금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미국 정치가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매우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밥 우드워드가 이 공포라는 책을 냈을 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쓴 내용이 있습니다. 밥 우드워드는 민주당의 스파이다. 밥 우드워드는 11월 6일 전개될 중간 선거에 자신이 트럼프가 속해 있는 공화당이 아니고 민주당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거짓말책을 썼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면서 이 11월 6일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국내에서 책, 그다음에 칼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면 반박 이런 것 때문에 미국 국내 정치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미국 정가를 보면요, 참 트럼프 대통령 외롭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도 많고 또 생긴 것도 그렇고 잘생기고, 예. 제가 봤을 땐 잘생겼습니다. 어쨌건 말이죠. 능력도 있고, 예. 그런데 참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된 것 같은데요. 어쨌건 미국도 언론이 이렇게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좌편향돼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든 이제 상황을 바꿔보려고 거짓 기사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실장님이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뭐 이 미국 국내적으로도 밥 우드워드 책도 그렇고 뉴욕타임즈의 그런 익명의 칼럼도 그렇고 다 또 중간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도 지금 뭐그 중간 선거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밥 우드워드 책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에서 한국의 비핵화 문제, FTA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던 만큼 지금 이제 중간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당장은 북한 문제, 북한 비핵화 문제가 어떠한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상 이렇게 남북 교류 협력도 좋지만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경시한 상황에서 지금 국제관계 내지는 그런 국제사회의 그런 분위기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서는 좀 안 된다는 일종의 저는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좀 한 번쯤 점검해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밥 우드워드 기자가 쓴 책 제목 공포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따온 것입니다. 언젠가 밥 우드워드 기자와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이 전직 오바마 대통령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권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남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제가 볼 때 이 답변은 교과서적인 답변입니다.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답변이죠. 그래서 보면은 오바마 대통령은 상당히 학자형 지도자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2016년 4월에 이 밥 우드워드가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권력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 당신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의 말이 일리가 있다. 그러나 나는 실질적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심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덧붙인 것이 실질적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서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쏘게 될 그 공포의 화살이 도대체 어디로 향할지, 북한을 향할지, 아니면 한국을 향할지, 중국을 향할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아유, 두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